여러분,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 선고가 나왔어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꽤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국회의원이 돈 받았네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의 핵심은 1억 원 자체보다 그 1억 원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느냐에 있어요. 정치에서 돈이 움직일 때는 그냥 돈만 움직이지 않아요. 기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나중에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우리 쪽도 챙겨달라. 새 정부 들어서면 우리 현안도 봐달라. 이런 기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정치자금 사건은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느냐보다 그 봉투가 어느 문을 두드렸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번 사건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민들은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해요. 아침에 줄 서고 신분증 내고 투표용지 받아서 딱 한 표 찍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런데 어떤 조직은 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돈을 들고 찾아가죠. 인맥을 찾아요.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는 쪽, 새 정부와 가까운 사람, 권력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국민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힘 있는 조직은 옆문을 찾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일반 시민은 투표소에서 줄 서는데 어떤 단체는 권력 앞에서 VIP 입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죠. 법원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특정 종교단체가 앞으로 들어설 국가 권력에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게 대의제의 민주주의와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죠. 여기서 정교 분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종교인은 시민입니다. 투표할 수 있고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시민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시민이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시민이죠. 어떤 종교를 믿든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종교단체가 조직의 이름으로 돈과 청탁과 권력 접근을 한데 묶을 때죠. 신앙이 정치 의견을 갖는 것과 종교 조직이 권력 거래에 뛰어드는 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시민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 공정성을 흔드는 일이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봐야 해요. 종교가 정치에 대해 말하는 건 자유죠. 하지만 종교단체가 돈을 들고 권력 옆자리를 사려 했다면 그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이 기분 나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평범한 사람은 민원 하나 넣어도 담당 부서 찾고 서류 내고 기다려요. 전화 연결도 쉽지 않죠. 접수번호 받고 담당자 바뀌고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듣다가 몇 주가 훌쩍 지나기도 하죠. 그런데 힘 있는 조직은 정치인에게 바로 접근해요. 식사 자리에서 말이 오가고 소개가 이어지고 돈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청탁은 아니었다고 설명해요. 이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민원 넣으려고 기다리는데 저 사람들은 왜 바로 윗선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정치 불신의 출발점이죠. 사람들은 법조항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불공정한 냄새는 알아요. 줄을 서야 하는 사람과 줄을 건너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회, 그걸 보면 누구나 불편해지는 거죠. 이번 권성동 의원 사건은 바로 그 불편함을 건드린 사건이에요. 권성동 의원은 그냥 이름 없는 정치인이 아니죠. 검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국회에 있었고 당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정의롭게 행동해야 했고 매사에 조심했어야 했죠. 정치 오래 한 사람이면 돈이 어디서 오고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이면 더 그렇겠죠. 그때 정치인에게 건네지는 돈은
단순한 경력금처럼 보이기 어렵죠.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무게를 알았어야 하죠. 여기서 국민의힘도 할 말은 분명 있을 거예요. 특검 수사가 지나친 거 아니냐. 수사 범위를 넘은 거 아니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공정했는지 따지는 건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수사가 문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1억 원은 뭔지, 왜 통일교 측 인사가 돈을 줬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봤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해요. 정치적 방어만 있고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 없으면 오히려 국민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죠. 중도층은 이런 데서 등을 돌려요. 억울하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왜 찝찝해하는지를 모르면 그 방어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이 되죠. 이 사건은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겠죠. 권성동,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상대를 때리는 데만 쓰면 며칠 지나고 끝납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민은 한 표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힘 있는 조직은 돈으로 지름길을 찾는다는 얘기를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더 많이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든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든 계속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특정 정치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오래된 불공정 문제로 확장될 거예요. 민주당이 여기서 해야 할 말은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정치적 VIP 통로를 이제는 없애자여야 하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정권이 어디든 동일하게 똑같이 돈과 조직과 인맥으로 권력에 먼저 접근하는 구조는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김건희 씨 사건과도 연결돼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피고인도 다르고 혐의도 다르고 재판도 따라봐야 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비슷한 그림이 보여요.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요. 종교단체도 오고 사업가도 오고 정치 브로커도 오고 여론조사와 선물과 돈이 따라오죠. 이게 한두 명의 일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권력 주변에서 늘 생기는 현상이에요. 권력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좋은 정책 제안도 들어오지만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접근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권력 주변은 원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걸러내느냐예요. 누구는 공식 절차로 들어오고, 누구는 사적 인맥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돈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선물로 들어오면 정치는 금방 불신을 사게 되겠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권성동 의원 한 명의 유죄냐 무죄냐만이 아니에요. 권력 가까이에 가려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정치권은 늘 말해요. 국민을 섬기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실제 권력 주변에서는 누가 먼저 전화가 닿는지,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을 아는지, 누가 더 큰 조직을 뒤에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죠. 그럼 우리 국민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 한 표가 정말 같은 무게인가? 이 질문이 생기거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재벌 회장 한 표도 한 표, 평범한 직장인 한 표도 한 표, 종교단체 대표 한 표도 한 표, 시장 상인 한 표도 한 표라는 데 있죠.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어떤 사람들은 한 표보다 더 큰 통로를 갖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투표 때는 모두가 평등한데 권력에 접근할 때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 이게 우리 정치가 계속 싸우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정치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돈으로 접근했는가? 조직 영향력으로 접근했는가?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대가를 기대했는가? 정치인은 그 접근을 경계했는가? 아니면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한 거죠. 국민은 정치인이 완벽하게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이 틀릴 수 있죠. 하지만 권력과 돈이 만나는 순간만큼은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조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우리 정치 전체가 의심받기 때문이죠. 권성동 의원 개인을 떠나서 이번 사건은 우리 정치권 전체에 불편한 질문을 던져요. 정치인은 누구의 전화를 먼저 받는가? 누가 권력에 쉽게 접근하는가? 어떤 요청을 정치인은 더 중요하게 보는가? 그 기준이 국민인가? 아니면 돈과 조직인가? 이 질문이 남겠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치의 신뢰가 무너지는 방식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거창한 이념 싸움 때문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실망하죠. 아, 결국 가까운 사람들끼리 먼저 챙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정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정치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에 기대를 안 하게 돼요.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국민들의 기대가 없으면 감시도 약해지고 참여도 줄어들고 결국 더 뻔뻔한 사람들이 우리 정치 주변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번 사건을 그냥 누가 감옥 가느냐로만 보면 안 돼요. 국민의 정치 참여가 돈과 조직의 우회로에 밀려나는 문제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은 선거 때 소중한 한 표를 내요. 그 한 표들이 모여서 권력을 만들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권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줄을 대고 미리 돈을 건네고 미리 자리를 잡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요. 법원은 그 의심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어요. 이제 우리 정치권이 답해야 해요. 정치는 누구에게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까? 돈을 든 사람입니까? 조직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투표한 우리 모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치 불신은 계속 커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분명해요. 정치의 문은 돈으로 먼저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의 이름이든 조직의 이름이든 친분의 이름이든 권력에 가까워지는 우회로가 돈과 함께 움직이면 우리 국민은 그 권력을 믿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결국 통로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그 안에서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느냐, 이걸 보면 그 정치의 수준이 보이겠죠. 오늘 권성동 2심 판결은 한 사람의 재판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의 통로가 얼마나 공정한지 묻는 사건이기도 해요. 국민은 한 표로 들어가는데 어떤 조직은 돈과 인맥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그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값을 지키는 문제죠.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정치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앞으로도 제가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신할게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였습니다.